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행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도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건데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되면서 도내 접경 지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난 강릉 과학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마을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의 대안으로 청년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힘찬 도전에 나선 청년 창업인들을 만나 성공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춘천시의 지원을 받는 한 민간단체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제출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내용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제 민주평통 춘천시 협의회가 춘천시에 제출한 보고서를 분석해봤더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본 대마도를 방문한 뒤 사용 내역에는 마치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집행 내역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춘천시 협의회가 역량 강화 연수를 다녀온 뒤 춘천시에 제출한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성과 보고서입니다. 일정 첫날인 지난 4월 5일 경남 통영에 있는 충렬사를 견학한 뒤 한산도 유람선과 한려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거제 포로수용소를 방문해 기획 강연을 수강하는 일정입니다. 이튿날에는 부산 송도에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부산 UN 평화공원에서 자문위원 세미나도 참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틀 일정을 하루로 몰아 진행하고 2일차에는 계획이 없던 일본 대마도로 떠났습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서에는 회원들이 케이블카와 유람선을 이용한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첨부된 자료에도 케이블카와 유람선 그리고 세미나를 찍은 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여행사의 일정표와 비교해봤더니 사진이 찍힌 장소가 여행사의 국내 일정 장소와 일치해 제출용 자료로만 만들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해당 단체도 정산 내역에 포함된 케이블카와 유람선은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박 2일 할 때는 그것이 소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였고 또 일정이 안 변다면 할 수가 있죠. 변하게 됐으니까 그것을 이행을 안 한 부분이고 이런 것을 이제 같은 부분. 사정이 이렇지만 춘천시도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금액과 정산 금액이 일치한 부분만 확인하고 어디에 쓰여졌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기준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또 그것을 이상으로 상회하는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세분액이 필요하겠죠. 그 내 안에 포함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춘천시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사업을 점검한 건 지난해 하반기가 처음. 이마저도 2천만 원 이하 사업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검증하는 그 서류나 이런 게 미비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그런 제도가 많이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소액에 대해서도 진짜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정산할 수 있는 명확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보조금 사업. 춘천시에서만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이 같은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까지 확산되면서 강원도 내 접경 지역도 비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진 않았지만 돼지열병 발병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야생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접경 지역 양돈 농가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화천에 있는 한 양돈 농가 주변 야산입니다. 언덕 중간이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군데군데 파헤쳐졌습니다. 지난밤 야생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던 흔적입니다. 최근 출산을 마친 야생 멧돼지들이
먹을 것을 노리고 양돈 농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게 농가들의 설명입니다. 요즘에는 번식기라서 더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새끼들까지 해서 12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막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종종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방역 당국이 꼽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주요 매개체입니다. 때문에 잇따른 야생 멧돼지 출몰은 안 그래도 잔뜩 긴장한 양돈 농가들을 더욱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처럼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한 농가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 우려를 덜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이미 지난달부터 추진 중인 접경지역 양돈 농가 울타리 설치는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경계 측량과 자재 수급 문제 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울타리 사업이 인식도가 조금 낮은 면도 있지만 이제 그 부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경계를 정확히 하고 울타리를 치는 농가들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전해진 지 2주.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방역 당국과 농가들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로 유입된 중국산 순대와 소세지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해외 축산물을 밀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에 있는 한 수입식품 도매업소입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창고 한켠에 박스째로 쌓였습니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조금 지나가다가 한 번씩 들려요. 이렇게 대학생들 같기도 하고 가방에다가. 이게 지금 다 팔고 지금 박스팩이 이만큼 남은 거지. 해당 도매업체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사들인 밀수식품을 다른 판매처에 공급했습니다. 보따리상들한테 구입을 하셔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가게들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여주에 위치한 수입식품 판매업소입니다. 판매 중인 식품에는 정식 수입식품에 붙어 있어야 할 한글 표기가 없습니다. 유통기한도 지났고 이게 표기상도 없는 거 보니까 정식 수입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입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체 20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 입건했습니다. 적발된 품목은 돈육 소시지와 냉동 양고기 등 모두 153종입니다. 밀수식품은 검역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세균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밀수식품을 드시면 절대로 안 되시겠습니다. 구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품 포장지에 한글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특사경은 앞으로도 불법 수익식품에 대한 수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총 예산 1조 원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가 홍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4일 신규 양수발전소 부지로 홍천군과 충북 영동군, 경기도 포천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 양수발전소는 화촌면 풍천일리에 600메가와트 규모로 오는 2030년까지 건립됩니다. 양수발전소 건립으로 연평균 1,769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일자리 1,0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수원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정부 전원개발 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등 조만간 관련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던 강릉 과학산업단지 인근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소 탱크 폭발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주변입니다. 축구장 절반만한 면적의 발전 용량 29,700kW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사업자는 지난해 산자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강릉시로부터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착공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 과정에서 시설 용도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강릉시가 보낸 주민의견 수렴 공문을 살펴보면 공문 어디에도 수소연료와 관련된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위험시설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태양광으로 우리는 알았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때는 그런 얘기도 안 했어. 그 후에 이게 왔을 때 뭐 배터리 충전기 같은 걸로 가지고 뭐 전기를 생산한다 이랬거든. 사업자 측의 입장은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수소 탱크 폭발 사고와 달리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이 없다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강릉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차에 촉구 공문까지 띄웠는데 아무런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에 반발하고 나선 지역 주민들. 안전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사업자 측은 지속적인 건립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분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얼마 전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청년들이 강원도를 떠나는 현상이 심각하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자체의 지원 정책으로 청년 창업 점포가 늘고 있지만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합니다. 청년 창업 실태를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음료와 커피 등을 파는 작은 가게. 31살 최승수 씨가 서울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에 내려와 2달 전 차린 카페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평창구는 이처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에 인테리어와 시설 임차료 등 연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청년 창업이 지역 내에서 장기적으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창업 지원 예산을 받아 도내 전통시장에 문을 연 청년 상인 점포 5곳 중 1곳이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창뿐만 아니라 원주와 고성 등 여러 지자체들이 청년들에게 창업 비용을 지원하지만 대부분 2년 이내에 그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서 저희 평창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근로자를 고용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일자리가 또 창출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단순한 지원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청년들에게 자본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처럼 창업을 이미 한 선배 창업자 밑에서 레지던시처럼 예비 창업자가 조금 이 지역의 흐름을 좀 알고 나서의 창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들 역시 창업 특구 등을 만들어 창업을 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단순한 공간 중심의, 그러니까 건물 중심의 그런 창업을 넘어서서 함께 모여서 서로 생각을 교류하는 그런 생활 공간 중심의 그런 창업 특구를 만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나눠져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강원도의 활기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시공사 변경 논란이 일면서 도의회가 행정조사권 발동까지 거론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가 기존 시공사인 STX 건설이 아닌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원들이 손해배상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도에 대책을 묻자 강원도는 컨소시엄 참여 등으로 STX 건설이 공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멀린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구 출신 조영현 의원은 기존 시공사 STX 건설과의 세부 계약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도에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이 행정조사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해 레고랜드 시행사 변경에 따른 파장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14일 오전 5시 20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2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한 동이 불에 탔고 집주인 69살 변모 씨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의 한 벽돌 공장에서도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벽돌 공장 2층 360제곱미터가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 무단 투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쓰레기 분리배출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손성희 기자가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반은 2명이 함께 움직입니다. 단속반은 주택가를 돌면서 주민들이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확인합니다. 단속원이 쓰레기 봉투에 스티커를 붙인 뒤 사진을 찍고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전부 바닥에 쏟습니다.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고 라면 봉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걸러냅니다. 음식물이 묻어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분류한 다음에 이제 그 봉투 속에서 나온 재활용품은 저희가 준비하고 간 보이는 백색 봉투에 다시 따로 담고요. 그 나온 잔여물 쓰레기들은 그 종량제 봉투 속에 다시 넣어서 저희가 마감을 합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마구잡이로 버린 재활용품보다 더 골칫덩이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이 흘러나와 주변 바닥이 더러워지거나 기온이 올라가면 악취까지 납니다. 네, 이렇게 매실, 청을 담갔던 매실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겉에서 보이지 않게 검은 비닐봉지에 음식물을 담아서 이렇게 일반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건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쓰레기를 내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단투기 앞에 쓰레기 금지 푯말도 소용없습니다. 무단투기의 경우 단속원이 쓰레기 봉투에서 주소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자기 것이 맞는데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7년 은평 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2,500여 건. 작년에는 3,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1년 새 8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단속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린 재활용 쓰레기만 분류를 잘해도 이렇게 쓰레기가 확연하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재활용 분리배출만 잘해도 쓰레기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희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도 지부는 14일 강원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김원준 강원지방경찰청장과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등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행복한 교통질서 설립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철원경찰서 김성대 경위 등 2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이보석 경장 등 5명이 강원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등 도내 교통안전 유공자 35명에게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또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10년에서 3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한 188명에게는 무사고 표시장이 전달됐습니다. 춘천을 상징하는 노래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춘천사랑 노래 전국 공모전을 통해 노랫말 75편과 노래 81곡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된 노랫말과 노래 중 작곡 전문가 3명이 10팀을 선정한 뒤 다음 달 23일 실현 행사를 통해 시민 400여 명과 작곡 전문가 2명의 투표를 거쳐 최종 3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24개 영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영유아용 카시트는 올 1월 1일 기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정선군은 당초 40개의 영유아용 카시트를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청 가구 모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영유아용 카시트 보급 사업의 성과와 주민 호응도 등이 좋으면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만어항 해상 공사 현장의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오는 7월 19일까지 6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예인선 연료탱크 경보장치, 잠수펌프 설치 여부, 기름작업 안전수칙 확인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동해안 39곳의 해상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14일 여름철 계곡 휴양지내 평상 설치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춘천 지암, 덕돈 계곡과 평창 흥정 계곡, 화천 광덕 계곡 등 4개 지역을 불법행위 우려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계곡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일반 음식점이 계곡 내 평상을 설치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이며 평상만 대여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15일 토요일 우리도 저녁 구름 많고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영서 지역은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꽤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춘천 16도, 원주와 속초 17도, 강릉 18도 등이 예상됩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준 덕에 낮 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춘천 28도, 원주 27도, 강릉 23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꽤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지역도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산사태 등 2차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내리겠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 파도의 높이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금요일과 비슷한 날씨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여름 더위 속에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동해안은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그리고 영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5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과 충북 18도, 충남과 전남 17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충남 27도, 전북 26도, 경북 28도가 되겠습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과 남해 동부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 서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 파도의 높이는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